여러분들은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으로 자율주행의 이해와 자율주행의 정의와 단계별 수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간이 운전을 통제하던 환경을 기계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지 자율주행의 세 가지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가지 요소 기술 중 가장 첫 번째인 인지 분야의 특징과 요소 기술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의 정의와 그리고 자율주행의 단계별로 어떻게 수준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고 그 첫 번째로서 인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의 3요소라는 이 첫 번째 페이지가 보이십니까? 자율주행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운전하던 것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이제 운전 중에 소위 말해서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될까요? 결국은 인간이 운전을 할 때 통제를 하는 것처럼 그대로 본떠서 기계가 그것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즉 기계가 인간의 대신해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운전을 하실 때 모든 면허증이 가진 분들이라면 평상시에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기계가 따라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의 세 번째 요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눈을 감고 운전하시나요? 아니면 좌우 옆을 보면서 운전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항상 운전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환경을 항상 예의주시하시죠. 눈 크게 뜨고 앞을 보면서 운전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이드미러나 또 룸미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앞도 보고 좌우도 보고 뒤에도 보고 사방을 다 눈을 부릅뜨고 운전을 하시는 모습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런 사방에 대해서 눈으로 뜨고 보고 운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굳이 사방을 보시면서 운전을 하시나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왜 그렇게 운전을 하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위한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환경을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즉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지, 말 그대로 인지하는 거죠.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신호등이 초록색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가도 되죠. 근데 신호등이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게 시작합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그냥 가? 물론 그냥 가면 절대 안 되죠. 서야죠. 이렇게 신호등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다음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날씨 어떤가요? 날씨가 맑군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이 눈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와이퍼를 켜야 될까요? 창문을 닦아야 될까요? 조금 더 천천히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날씨에 대한 정보들, 땅에 대한 정보들. 땅이 매끈한 아스팔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니면 땅이 자갈밭이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군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되죠? 그러한 모든 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항상 운전할 때
내 주변의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갑자기 어떤 보행자가 내 차를 못 보고 불쑥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나는 차선을 변경을 하고 싶은데 내 뒤따라서 나와 근접한 거리에서 다른 차량이 나를 뒤따라오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는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봅니다. 예, 보고 듣습니다. 예, 그러한 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뭐다? 바로 인지가 되겠습니다. 인지를 활용한 정보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뭐로 인지를 한다? 눈으로 인지를 하죠. 뭐 소리는 듣기도 하죠. 네, 그런 인지. 자, 두 번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주변에 전후 좌우에 날씨나 지면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거 서야 되나? 가야 되나? 빨리 가? 천천히 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운전을 하는데 필요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도록 내가 운전을 잘 할 수 있을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판단을 하죠? 바로 뇌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바로 인지에서 획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의 어떤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그 두 번째, 바로 자율주행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판단 결과에 따라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 방향지 시등을 켜야 하는지, 에어컨을 켜야 하는지, 나의 손과 발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죠. 인지와 판단과 제어가 바로 이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구성 요소이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자율주행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지, 판단, 제어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오늘 수업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지와 판단, 제어. 우리가 늘 운전하면서 하던 거잖아요. 그걸 기계가 똑같이 따라하도록 우리는 그 기계를 개발해야 되죠. 그 인지, 판단, 제어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인지와 판단과 그 제어 분야별로 그 요소 기술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작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바로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율주행 프로세스. 자, 인지와 판단과 제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요소 기술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예. 먼저 인지. 자, 인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다. 나의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지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눈과 귀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지,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들은 눈과 귀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주변 도로 상황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혹은 빠른 시간은 아니더라도 어떤 도로로 가면 가장 저렴한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려면 여러분들 뭐의 도움을 많이 받나요? 자,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맞닿은 운전 환경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하지만, 이런 모바일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최단 시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탐색을 하는 그러한 정보를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눈과 귀, 사람은 눈과 귀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데, 자율주행에서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사람의 눈과 귀의 역할을 자율주행에서는 누가 할까요? 바로 페이지의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그 역할을 하죠. 카메라가 인간의 눈의 역할을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게 되겠죠. 레이더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활용한 경로 정보, 카메라를 활용한 인간의 눈과 귀를 대신한 시각적인 정보가 자율주행에서는 인지로서 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향후 수업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 차가 우리가 소위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심히 안전운전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행히도 다른 차량의 어떤 운전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나만 잘하면 안 된다. 자율주행 차량도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량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주변 내 주변에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든 일반 차량이든 그들과 어떤 끊임없이 통신을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도 원활해질 거고 나도 더더욱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를 위해서는 카메라, 인간의 눈과 귀를 역할하는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로와 관련된 정보들, 또 통신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두 번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주행 상황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은 판단을 어디서 하죠? 뇌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계는 판단을 누가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사실은 이거는 더 향후 주차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판단이 이런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난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인지라는 정보는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로 보는 영상,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지만 판단, 과연 사람의 뇌처럼 고도화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그대로 기계에게 본떠서 기계가 하도록 할 수 있을까?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 이런 시스템은 얼마만큼 잘 따라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인지로부터 받아들인 거를 최대한 사람의 뇌와 마찬가지의 기능과 구조와 방법으로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차량을 제어를 하는 거죠. 핸들과 기어,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향을 해주고 가속을 해주고 감속을 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은 누가 했나요? 팔과 다리가 했죠. 자, 기계는 누가 할까요? 기계는 팔과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제어를 해줘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뭔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역시 그 부분 뒤에 주차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와 판단과 제어에서 어떠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좀 어우러져야 될까를 한번 여러분들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죠. 자, 지금 이 그림. 자율주행을 위한 프로세스죠.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운전의 메커니즘과 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죠. 정말 인간이 운전을 하는 그 원리와 방법과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와 판단과 제어, 우리가 요소별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입니다. 인지. 자, 인간은 운전할 때 인지를 어떻게 하죠? 자, 눈과 귀를 활용을 합니다. 눈과 귀를 활용을 하죠. 자, 코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주변에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더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외기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들을 차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거의 모든 오감을 동원을 해가지고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카메라나 라이더와 같은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역할을 카메라와 라이더, 외부에 장착된 것들이 대신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들으니까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보시는 페이지와 같이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자, 자율주행의 인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센서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센서가 인간의 눈과 어떤 귀와 코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장착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붙어 있는데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자, 앞유리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카메라가 있죠. 예,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우리 자율주행의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이 밝을까 어두울까, 차선이 어디일까, 표지판이 어떻고 현재 교통신호는 파란불일까 빨간불일까, 그리고 보행자는 우리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길을 건너가고 있을까, 이러한 모든 시각적인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 대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겁니다.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비디오 카메라가 모든 인간의 눈과 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이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외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또 보조적인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달려 있는데요. 먼저 그림의 맨 위쪽을 보실까요? 라이더라는 오른쪽에 맨 윗부분이죠. 라이더라는 부품이 보이실 겁니다. 레이저 주파수를 발사해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 들어있는데 이 라이더라는 것이 카메라와 함께 주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각화해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의 앞부분을 볼까요? 앞부분에 자, 뭐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전자기파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봐야 될 텐데 이 물체와의 거리를 역시 측정하는 레이더, 이 라이더와 카메라와 레이더가 이 눈과 귀의 역할을 대신해서 하는 소위 말하는 삼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동차의 각종 센서 중에 시각화하는 아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왼쪽에 맨 위에 보시면 이제 GPS가 보이시나요? GPS. 네. GPS는 어떤 용도이신가요? 여러분 GPS 너무나 잘 아시죠? 차량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위도와 경도상에서 차량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GPS 기술이 바로 여러분들이 경로를 찾을 때 그토록 활용하시는 그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계획을 하고 나의 지금 위치를 알려줘서 내가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진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나의 위치를 표시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G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이저 스캐너와 비디오 카메라, 레이더라면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또 지금도 쓰시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터의 그 핵심 센서는 GPS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 차량의 외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착된 센서들이 시각화된 정보 혹은 각종 정보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지도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기계에 있는 중앙 시스템에 전달을 해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갔습니다만은 왜 하필 이 차량에는 이렇게 다양한 센서가 외관상 안 좋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센서가 왜 이렇게 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을까? 좀 외관상 좀 깔끔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이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한 센서들이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이 차량에 장착된 각종 센서의 어떤 동작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보시면 라이더나 레이더, 카메라의 동작 범위도 중요합니다. 동작 범위도 중요하지만 이 거리를 보실까요? 탐지하는 거리를 보시죠. 이 각각 다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센서는 탐지 각도는 좁은데 탐지 거리는 큰 애가 있고, 반대로 탐지 각도는 넓은데 탐지 거리는 짧은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는 여러분들 눈만으로 모든 360도, 그리고 내 바로 앞의 상황, 내 몇백 미터 앞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눈을 활용을 해서 탐지를 하실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있는 센서들은 각각의 탐지 각도와 탐지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눈의 역할을 대신해서 전방위를 넓은 거리에 거쳐서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각의 기능을 가진 센서들을 조합을 해서 전체적인 탐지 거리와 각도를 사람의 눈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센서가 한 번에 여러 개의 센서들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눈의 역할을 대신하고 정보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뭐 어떤 운전자의 경고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예방을 한다든지, 어떤 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예방이 되겠죠. 아니면 회피를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을 그래도 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센서들 덕분에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기능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초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자율주행 차량에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어떤 거리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전후방 거리가 너무 좁다. 차량 간 거리가 너무 좁아서 속도를 좀 늦추고 거리를 유지해야겠다. 안전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 순항 제어라는 거죠. 아까 제가 크루즈라는 표현을 설명했던 걸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뭐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뭐 자동 순항 제어라는 것들. 그리고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동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차할 때 어려우시죠? 뭐 후진 주차, 뭐 평행 주차,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하면 어렵지만 차량의 초음파 센서들이 달림이고 그것을 기계가 제어한다면 조금 더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정밀하고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룸미러나 사이더미러로 보기 어려웠던 그런 사각 지역은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를 전방위적으로 설치해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전날 늦게까지 음주 가무를 즐겼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다음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졸 수가 있는데, 인간은 졸겠지만 그런 인간에 대해서 야, 너 졸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기능들. 내가 지금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보니까 우리 차가 지금 차선을 밟고 운전을 하고 있어. 졸지 마! 이러한 경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운행 상황에 따라서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뭐 운전자에게 어떤 최적화된 뭐 시각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센서로 보행자를 감시를 해서 보행자의 충돌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아니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저속 운행으로 운전을 하게끔 제어를 하는, 이런 인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을 기계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인간이 해왔던 역할을 기계가 점점 대체해 나가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5에, 그죠?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정의했던 레벨 5의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3요소 인지와 판단과 제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인지라는 것을 차량의 외부에 장착된 센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획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인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량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